예, 고은의 거짓말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거짓말 특집으로 계속 뻥 까는 정권, 계속 뻥을 있는 대로 쳐대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또 오랜만에 거짓말 특집을 보내드립니다. 거짓말과 관련된 노래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뭐 다 아는 노래도 아니에요. 순서대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4시 18분이네요. 오늘 뭐 민주당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요 디도스 얘기 뭡니까? 디도스 얘기 하고 나면은 시간이 좀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 얘기 뭐 다음 주에 그렇게 하죠. 뭐 그냥 통합 총정리 정리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진보 통합당은 뭐 이미 이제 출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출범을 했고요. 이제 절차를 좀 거치면 되죠. 창당대회나 뭐 이런 이제 행사들을 좀 하면 되는 거고 법적으로는 이미 창당이 돼서 국회에서도 이제 뭐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통합진보당으로 지금 출범을 했고 야권 뭐 중통합이죠. 그러니까 민주통합과 진보통합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민주통합 쪽은 지금 뭐 진통이 있어요. 뭐 일단 큰 틀에서 합의는 됐는데 박지원 의원과 손학규 대표 간에 이 뭔가 알력이 불거지면서 지금 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조만간에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민주당 당대회를 해봐야 알죠 지금. 박지원 의원이 이제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디로 튈지 표대결을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어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대학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집중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그동안 진행됐던 거 한번 점검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내년 총선 이 통합의 힘이 어떻게 지금 이 디도스 정국이나 FTA 정국과 맞물리면서 어떤 파괴력을 좀 발휘를 할지 이런 얘기들 좀 희망적인 얘기들을 다음 주에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디도스 문제 이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애국전선 이제 아마 거의 좀 있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좀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제 사실은 이제 1시까지 녹음을 하면서 가능하면 오늘 이제 수사 결과 발표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방송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오전 중에 좀 올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 기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또 뭐 어려운 여건에서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민중의 소리가 다 있잖아요. 그죠? 민중의 소리 일하시는 분들이 뭐 여유가 있고 이렇게 환경이 좋고 이런 데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다른 언론사에 비하면은 뭐 월급도 지금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월급은 많이 못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일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쪽 사무실에 오게 되는데 제가 요 시사탐구 생활 할 때랑 애국전선 녹음하러 오게 되는데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좀 간혹 생깁니다. 뭐 아까도 저 방송사고가 중간에 한번 크게 났는데 인터넷이 접속이 끊기는 이게 뭐 기술 장비도 이렇게 뭐 좋은 장비를 지금 쓰는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종편 조선 TV 이런 데서는 시청률은 쥐뿔도 없으면서 하여튼 돈은 쳐 바르고 앉아 있는데 그런 게 낭비죠, 낭비. 제가 뭐 민중의 소리 쪽에 만약에 종편을 주면은 그거보다 한 10배 이상 시청률. 10배 해봐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왜냐면 뭐 조선 TV가 뭐 시청률 0.3 뭐 0.5 이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0배 해봐야 한 5%? 시청률 한 5%만 나오면 되는 건데 뭐 이런 쪽으로 좀 종편 하나 내주면은 10배가 아니라 그러죠. 100배죠. 뭐 100배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하시다 보니까 좀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래갖고 애국전선 지금 공개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디도스 문제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2시간 정도 다뤘고 이게 지금 전국의 핵이라고 봅니다. 이거 뭐 저는 본질적으로 뭐 지금 저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증거가 없을 뿐이지 저는 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각하가 발을 담그고 있다라는 데 대한 저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이미 나올 만한 사람 다 나온 거죠. 청와대 행정관까지 나왔는데 나올 만한 사람 다 나온 거고 이거는 분명히 그이의 손길이 닿았다. 그분의 손길이 분명히 닿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길이 조금이라도 닿았다라고 그러면 그만두셔야죠.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죠? 아직은 뭐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감히 이런 말을 못 드리겠는데 만에 하나 뭐 특검을 하건 국정조사를 하건 아니면 검찰에서 뭔가 해서 이게 연관성이 검증이 된다, 입증이 된다. 그러면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셔야 되는 게 중대 사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나라당이 만약에 조직적으로 이거 한 일이다.
조직적으로 개입이 돼 있다. 뭐 최구식 의원이 됐건 홍준표 대표가 됐건 박기태 의원이 됐건 조직적으로 관여가 돼 있다. 그러면은 한나라당을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정치적으로 니네 해산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위헌입니다. 위헌 정당을 해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헌법을 위반한 정당은. 헌법 기관을 공격했으니까 헌법을 위반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사법부에서 해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뒤흔들릴 수 있는, 제가 뭐 21세기판 3.15 부정선거고, 예. 한국판 워터게이트다 이랬는데, 그거 이상의, 엄중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애국전선에서 2시간이나 그걸 좀 다뤘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올라가면은, 저 혼자 이렇게 떠든 것보다는, 더 그 깊이 있는 얘기들, 또 우리 기자분들, 예, 디테일한 우리 또 기자분들이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시고 한 며칠은 이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디도스 문제 이거 얘네들 그냥 덮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한두 번이지. 예,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겠습니까? 예, 이번 기회에 많이 뿌리를 뽑아가지고 정리를 시켜야 돼요. 이놈의 정권을. 예,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 오사카로. 예. 뭐 저기 우리 낙검수 분들은 각하는 뭐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어제 그 애국전선에도 우리 애국전선 쪽에서는 예, 애국전선 쪽에서는 이 소리가 좀 이상하죠? 예. 애국전선 쪽에서는 각하는 그러실 분이다. 예. 예, 각하는 그러실 분이다라로는 쪽으로 우리는 구호를 정리를 하자 그랬어요. 진짜 뭐든 하실 분이에요. 각하는 뭐든 하실 분이다. 예. 그러지 않을 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 그 이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끝까지 이거 눈을 띄고, 예, 설마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번 성관이 뭐 디도스 공격 문제도, 낙검수점에서는 이제 성관이 쪽에 혐의를 두고 이제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낙검수에서 이런 주장을 하실 때, 설마, 그래도, 21세기에, 디지털 시대, 민주화 시대에,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예. 설마 성관이를 공격해가지고 무슨, 성관이가 뭐 DB 연동을 끊건, 아니면 뭐 성관이의 디도스 공격을 하건, 뭐 이거를, 집권 여당이 이런 짓을 하겠는가 그랬어요.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근데 하잖아요, 결과는. 이게 뭐 로그 파일이 DB 연동이냐, 뭐 디도스 공격이냐, 저는 이런 게 이거 논점 흐리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고, 예, 어떤 일이든 하실 분이라는 거, 예,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거 끝까지 이거 물고 늘어져야 돼요. 예. 이번에도 또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만약 끝낸다. 단독 범행이죠. 이번에 혐의 없음. 단독 범행으로 뭐 이제 한 열흘 뒤면 발표가 될 겁니다. 예. 발표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예, 발표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꽉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제가 더 중요한 말씀을 좀 예, 이거 소리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왜 그런지를 모르겠네요. 예, 이제 좀 정상적으로 나가죠. 예, 소리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정사가 됐어요. 뭐가 좀 선이 걸렸는지. 예, 오늘 좀 이상하게 사고가 많이 나네요. 예, 제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어둠의 세력들이. 예,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까기 시작하니까, 예, 낙검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낙검수를 미국 보내버리고, 예, 저희들은 디도스를 공격하고 뭐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뭐, 어둠의 세력이 개입된 건지 오늘 이상하게, 자꾸 사고가 자꾸 납니다. 예, 마이크도 마시한 거예요. 마이크가 한나라당 쪽에서 온 건지 뭐 잘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예, 지금부터 전 중요하다 보는데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 공이 한 일이에요. 예, 공이 강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예, 본격적인 해킹 업체인 강에 지시를 해서 한 거는 여기까지는 뭐 검찰도 인정하는, 경찰도 인정하는 자백을 한 확실한 거고요. 하여튼 공의했는데 여기에 김이 연관이 돼 있고요. 그죠? 이 사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협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김은 박을 만난 거예요. 같은 날. 예, 그러면서 매우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인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고요. 예. 이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이박채를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박채, 그죠? 예, 당정청이, 당국청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청하고 정하고는 뭐 거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니까. 어쨌건 삼자 합동훈련이 돼버린 거예요.
삼자 합동 상황이 일단 벌어졌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사실관계고요. 여기에 이제 기관 쪽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인물 쪽은 이렇게 봤어요. 그죠? 인물 쪽은 일선에는 공, 김, 박이 있고, 그죠? 상선에는 이박치가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조직들을 보면은 일단 성관이가 매우 의혹이 있어요. 성관이 당했다 쪽으로 가는데 디도스 공격을 당한 건 성관인데 이거는 공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투표율이 낮아질 거다. 투표소를 찾지 못해서. 그럼 이거 뭘 의미하냐면 공은 이미 25일 날 이번 보궐선거 때 투표소가 많이 바뀐다. 투표율에 영향이 갈 만큼 많이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투표소가 바뀐다라는 거는 선관위에서 공지를 좀 했다고 그래요. 뭐 갑자기 보궐선거를 하게 되니까 투표소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공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몇 개나 바뀌는지, 어느 정도가 바뀌는지, 투표소가 바뀌는 게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바뀌는지를 운전기사라 하는 국회의원 9급 비서관이 알 수 있을까요? 낙검수의 분석에 의하면, 낙검수가 민주당 의원실 쪽을 통해가지고 확인을 한 거죠. 데이터를 받아서 확인해보니까 15% 정도, 대략 한 15% 정도가 이번에 투표소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15% 정도는 많이 바뀐 거죠. 투표소가 이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투표율에 영향이 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낙검수는 계속 의혹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검수가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를 하는데 2주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몇 %가 바뀌는지 많이 바뀌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치권 쪽에서도 투표소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근데 이 9급 비서관은 투표소가 투표율에 영향이 갈 만큼 바뀐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자, 그러면 디도스 공격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가 확인이 돼야 돼요. 첫째, 투표소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투표율에 영향이 갈 만큼. 둘째, 이 데이터를 공이 어디선가 입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은 이 정확한 데이터, 디도스로 선관위를 공격하게 되면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을 만큼 투표소가 많이 바뀐다라는 이 상황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자, 어르신들 만났죠, 그죠? 이박 홍 정도가 되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박 홍도, 이게 왜냐면 서울시 선거기 때문에 뭐 굳이 보고를 받아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박 홍도. 근데 보고를 받아야 될 상황이 있었던 거죠. 보고를 받아야 될. 그래서 박은 주소 들은 거예요. 카카오를 옆에서 모시니까 주소 들은 거고. 그지? 김도 뭐 주소 들을 수 있죠. 근데 김이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공한테. 공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씨름 선수 출신이고 대학을 중퇴를 했고 조폭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른바 동네 건달로 알려진 이 사람이 이게 뭐 컴맹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자. 투표소가 많이 옮겨졌다라는 얘기를 듣자.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은 아침에 투표소를 찾으려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러므로 그게 젊은 층일 거다.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접속할 거기 때문에 이걸 공격하면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아질 거다. 이런 전략이 건달 출신의 9급 비서관에서 머리에서 나올 전략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생각조차는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급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입니다. 머리예요. 그죠? 전체 판을 보고 전략을 짜는 사람 위치에 있지 않는 이런 생각 자체를, 그럼 천재예요, 공은. 공은 제가 볼 때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투표소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술 먹다 갑자기 룸사롱에서. 옆에 그렇게 뭐 연예인 뺨친 아가씨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접대를 해주고 있는 이 매우 혼란하고, 그지?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맞아! 선관위 홈페이지를 때리면 젊은 층 투표율이 낮아질 거야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전략가요, 이 사람은. 9급 비서관 할 사람 아닙니다. 한나라당 전략기획실이나, 청와대 무슨 전략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해야 될 수준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거의 제갈공명입니다. 이 정도 아이디어가. 룸사롱에서 바로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이 난다는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는요, 나름 저도 운동권에서 뭐, 전략을 좀 짜는 이런 일을 좀 해봤던 사람인데, 일단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범죄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범죄잖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예? 그럼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먼저라는 거죠. 선행범죄라는 거예요. 투표소로 옮기는 게 선행범죄고, 이게 다 정리된 다음에, 그죠? 흘리는 거죠. 뭐, 암시를 직접 지시를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끊임없이 암시를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나쁜 공도, 그죠? 머리가 나쁜 공도, 이게 이럴 거구나. 이런 얘기가 적어도 많이 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이번에 투표소가 많이 바뀌는데, 야, 이거 선관위 한번 때려버리면 투표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주워들었겠지, 공이. 자기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즉흥적으로, 그것도 룸사롱에서 11시 40분에, 나경원이 이뻐서, 그죠? 이런 천재가 어디 있습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예?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 이거는. 그럼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관위 개입설이 전 낙검 속에서 그래서 이 DB 로그 파일 공개해라. DB 연동을 끄는 거 아니냐. 이쪽으로 좀 초점 맞추는 이유가 낙검 속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판 자체가 뭐 디도스 공개 이런 판이 아니라 선관위 쪽에서 이미 작전을 하고 있었던 그림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투표소를 옮기는 게 먼저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단 선관위가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 조직이 뭐냐. 국정원이 이제 이미 나타났어요, 국정원은. 그죠? 두 가지 이유에서 나타났는데, 로그 파일을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공개를 못 한다. 자, 선관위 로그 파일을 왜 국정원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선관위 하여튼 그렇게 둘러댔어요. 근데 국정원에 더 웃기는 얘기는, 우리는 선관위와 관계가 없다. 관여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여가 돼 있다는 뜻이죠, 역으로. 그럼 선관위는 관여도 안 돼 있는 국정원을 선관위 쪽에서 끌어들였겠어요? 그럼 국정원에서 우리가 관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문제예요. 끝날 문제인데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관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국정원과 선관위가 일단 개입이 돼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국정원이 개입되는 문제는 이번에 행정관이 개입된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데 상급 행정관이 딱 등장을 하면서 저는 각하가 링 위에 올라오신 거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각하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은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 다 아시다시피 각하에 또 아주 그냥 오른팔 왼팔 뭐 이런 분 아니에요. 이런 분이 국정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라는 건 각하와 직접 연관성이 조직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정원에서는 우리 선관위하고 뭐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입장을 발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조가 좀 잘 안 된 거죠. 선관위 쪽에서도 다급하니까 자기들이 얻어맞게 생겼으니까 국정원한테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죠? 이 판을 크게 짠 건 제가 보기엔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 어둠의 애들, 그죠? 비합법적인 애들 라인이 있는 거고, 그다음 또 음지에서 또 양지를 지향하시는 분들 라인이 있잖아요. 요쪽에서는 이제 기관들을 움직이는 거고, 그죠? 요쪽에서는 이제 그 어둠의 세력들을 움직이는 거고, 이 두 라인으로 움직였다 지금. 그럼 이 두 라인이 합쳐지는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죠? 한 분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정원 선을 잘라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김까진 몰라도, 일단 김선에서 차단해야 돼요. 여기서는. 왜냐면, 김까지 관여돼 있다 그러면 관여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선에서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하 쪽으로 가는 선은 다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런데 이미 말이 드러난 것만 봐도 국정원 3급 행정비서관이 등장했다는 건 각하와의 연관성이 지금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누가 그리냐 이거예요. 게다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있는데 저도 이거 연구하다가 확인한 건데 상당히 주목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11.6 부정선거 쪽에 이제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요. 그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제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이건 낙검수 측의 주장입니다. 선관위에서 각하의 꼼수가 뭐였냐, 선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죠?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은, 투표소를 다 옮기게 한 다음에, 선관위가, 그죠? DB 연동을 끊었어요. 투표소 찾는 데만 딱 끄는 거지. DB 연동을 끊어놓고, 이렇게 하면 빤히 보이잖아요, 판이. 빤히 보이니까 이제 디도스 공격을, 그 일종의 뭐랄까, 알리바이로 만든 거죠. 그죠? 알리바이 형태로 디도스 공격을 박원순 그 홈페이지, 시장의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저기 쪽으로도 뭡니까? 선관위 쪽으로도 디도스를 쏴준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이제 DB 연동 끄는 거는
은폐가 좀 될 수 있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DB 쪽, 디도스, 이 어둠의 애들이 디도스 한 거다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요놈들이 일처리 잘못해가지고, 이게 한나라당 비서관 선까지 타고 올라온 거지,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낙곰수 측에서 요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번 보궐선거를 겨냥한 거다. 예, 요런 쪽으로 우리가 초점이 됐는데, 흥미로운 거는, 지난 주민투표 때 투표소를 더 많이 바꿨어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제가 한 15% 정도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주민투표 때는 투표소가 20%가 바뀌었어요. 그럼 두 차례에 걸쳐서, 그죠? 제일 최대, 왜냐면 그게 이제 원래 옮겼다가 다시 옮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옮겼는데, 20% 옮겼는데, 15% 또 옮겼으니까 그 중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 원위치로 오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럼 35%가 최대고, 최소로 보면은 뭐 15%? 그죠? 15%까지 다 돌아왔다 그러면 5%까지 될 수도 있는 거지. 다 오히려 원위치가 된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합의 최대 35%가 주민투표 때랑 보궐선거를 합쳐버리면 35%의 선거장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투표소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주민투표 때는, 이 보궐선거 때는 투표소를 옮겨서, 그죠?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을 시켜가지고 젊은 층이 투표를 못하게 한다. 그러고 한나라당이 유리하다. 요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근데 주민투표 때 옮긴 거는, 한나라당한테 불리하다, 유리하다는 없을 수 있어도, 그죠? 투표 자체를 한나라당이 유리하게 하려고 옮겼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민투표 때는, 야권에서는, 투표 참여 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는 것 쪽으로 정리를 했죠. 그죠?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을 했고, 한나라당은 일단은, 찬반은 떠나서, 33.3%를 넘어야, 그죠? 해서 표를 까보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나라당은 투표를 올려야 됐고, 그죠? 야권은 투표를 낮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면은, 투표소를 옮기게 되면은 투표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죠? 아무래도 못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진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가뜩이나 또 어르신들은 더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또 다니기도 불편한데, 주로 어르신들이 가서 투표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런데, 또 불구하고, 주민투표 때, 투표소를 더 많이 바꿨다는 겁니다. 보궐선거 때보다. 자, 이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낙곰수 주장이 허점이 있다. 네. 만약에 선관위에 각하의 꼼수라면은, 주민투표 때는 투표소가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번 보궐선거 때 갑자기 많이 바뀌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죠. 근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낙곰수가 너무 이거 추론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예. 요런 좀 또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 그건 좀 맞다고 봅니다. 예. 접속이 예, 됐습니다. 마이크를 잠깐 건드렸더니, 접속이 좀 불량해가지고, 소리가 좀 다시 갔습니다. 오늘, 희한하게 하여튼 방송사고가 많이 나네요. 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왜 주민투표 때 왜 옮겼냐 이겁니다. 이번 판은 일단 확인이 돼요. 그죠? 한나라당, 공모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씨도. 이제 투표를 떨어뜨리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관여가 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주민투표 때는 왜 투표소로 옮겼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저의 추론입니다. 저의 추론은. 자, 이번 두 번에서 35% 옮겼는데, 야, 이게 무슨 예행 연습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쪽에 지금 의문이 많이 갔어요. 사실 보면은, 지난번 주민투표도 중요하고, 이번 보궐선거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대선의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나라당의 운명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셀프 탄핵을 해가지고,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고, 일이긴 하지만은, 이런 일이 안 벌어졌다고 해도, 총선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국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굳이 보궐선거를 하고, 주민투표를 하고, 이런 상황이 안 벌어져도, 정권 재창출이 사실상 이미 불가능한 정국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히려 보궐선거의 결과로 확인된 거죠.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이제 한나라당 집권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한나라당은 이제 힘들다 이런 쪽으로 거의 정리가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한나라당이 수가 없어요. 그냥 정권을 내주는 수밖에. 자, 근데 정권을 내주게 되면 그동안 한나라당이 한 짓들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한 짓들을 보세요. 대통령 두 분을,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사실상 타살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을 때려잡았습니다, 지금. 그죠? 다 칼을 갈고 있어요, 야권이. 게다가 야권이 지금 진보화됐어요. 유시민 씨는 아예 진보당으로 왔고요. 그죠? 손학규 대표는 혁신과 통합, 민주당은 혁신해서 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그러고. 다들 칼을 갈고 있습니다. FTA, 한미 FTA, 정권 잡으면 폐기하겠다고 그러고. 그죠? BBK 특검을 하겠다, 지금. 그죠? 특검이 한두 개 지금, 특검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BBK 당연히 해야죠. 천안함 특검 해야죠. 농협 해킹 사건 특검 해야죠. 이번 디도스 공격도, 이건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하는 게 또 불리하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예. 이 특검해야 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각하는 바로 가시는 거예요. 청계, 그죠? 예. 청계 요양소로 가시는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게다가 지금 측근 비리가 속속 터지죠? 예. 지금 이상득 의원 비서관, 구속됐고, 그죠? 곳곳에서 친인척 비리가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죠?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정권 교체가 처음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정부 쪽에서 사실 많이 봐줬어요. 김영삼 대통령 대선 자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공개했잖아요. 3천억 원 줬다고. 이거 감빵 가는 거였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정치 보복이 될까봐, 역풍을 맞을까봐 두려워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 범죄 사실들을 사실 좀 눈 감아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정권 다시 되찾자마자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벼랑으로. 자, 다 칼가, 이제는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다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론스타, 그죠? BBK, 론스타, 내곡동, 천안함, 그죠? 농협 해킹, 다 지금 저도 다 부르기도 힘들어요, 그죠? 예, 구제역도 있죠, 그죠? 자원 외교 비리, 민간인 사찰, 측근 비리, 이거 제가 보기엔 징역 한 1000년 나올 것 같아요, 징역 1000년. 근데 이게 그냥 가실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가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총대선용 예행 연습을 한 거 아닌가. 이게 상당히 우려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총대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만약에 어물쩍 넘어가면, 공시의 단독 범행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죠? 암시를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몸통과, 그죠? 핵심을 찾아내야 된다. 오늘 시사탐구 생활은 여기까지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애국전선, 이번에 한번 기대해주세요. 제가 녹음하면서 느낌 좋았습니다.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2편 나가게 될 거예요. 1, 2부 2편이 오랜만에 여러분들 연말 특집 선물로, 연말 선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쏴드립니다.